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전동기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소방에서는 스프링클러라던가 목내 소화전 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펌프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제연 설비에서 사용되는 송풍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유체 기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안에 내부에 날개든 임펠러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전시켜서, 물론 모든 펌프나 송풍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회전시켜서 우리가 이제 유체를 보내는, 이송하는 장치가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회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터라는 걸 연결해 가지고 펌프를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 엄밀히 따지면 펌프가 물을 보내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를 연결하고, 이 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전원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건 거의 다 유도 전동기에 대한 거예요. 전동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는 걸 배웠죠. 또는 유기 기전력이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가 유기 기전력이라고 하면 코일 수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또는 인덕턴스에다가 시간에 따라 전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보면 자석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보낼 수 있으면 우리가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고 하면 사실상 자석을 막 변화시켜 가지고 얘를 회전시키는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제가 엄청 간단하게 그 개념만 그릴 거고, 상세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시면 약간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네모로 그려졌는데, 제가 일부러 타원으로 그릴게요. 좀 보이기 좋게.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펌프를 돌리려면 안에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애가 있어요. 빙글빙글빙글. 얘를 이제 축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펌프에 연결하는 건데, 원래는 원이어야 됩니다. 원. 아이고씨, 또 사각형이 되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전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기자가 꼭 회전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얘를 이제 회전자라 그래요. 회전하는 놈은. 여기서는 지금 전기자가 회전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돌릴 거냐? 그럼 우리가 아주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를 축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엔진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 가스나 기름 같은 거 태워서 우리 피스톤 축축축축축 돌게 하면 얘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자동차잖아요.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전기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릴까요? 자석을 가지고, 자석 이렇게 되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리면 되죠. 그럼 아이도 같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자석이니까 우리가 이제 계자라 그러고, 얘를 이제 얘가 만약에 고정돼 있으면 고정자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놈이 고정자, 움직이는 놈이 회전자, 그리고 전기자와 계자가 있고, 우리가 각각 뭘 회전시키냐에 따라서 회전자냐 고정자냐 부른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석을 돌고 이렇게 돌릴 거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뻘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원래 전자석이라는 걸 놓습니다. 전자석. 우리가 전기를 흘리면은 자석이 되는 애였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NS 이렇게 놔요. 근데 우리가 교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N극이었다가 S극이었다가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초 뒤엔 얘가 S, N, SN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바꿔주다 보면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자기장이 생기는 게, 얘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군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회전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회전을 해요.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전기를 흘려보냄으로써 이런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얘가 따라 도니까 이 안에 것도
자석 따라 돌려 그럴 거 아니에요. 얘도 같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게 아니고 도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동기를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기동이잖아요, 기동. 우리가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저의 그림 실력에 한탄이 나옵니다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 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일반인들이 그래도 조금 자전거를 열심히 이렇게 밟으면 한 20km/h 정도의 속도가 나오죠. 뭐 빠르신 분은 훨씬 빠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충 20km/h로 달리다가 시속 20km 달리다가 그럼 페달 안 밟으면 속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계속 20km를 유지하는 건 별로 에너지가 안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전동기를 한번 돌리고 나서 계속 돌릴 때 돌리는 전류가 뭐 20A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 자전거를 우리가 정지했다가 출발하려 그러면 우리 0km에서 속도가요 20km가 되려 그러면 허벅지가 엄청나게 이제 땡기잖아요. 힘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를 이제 전동기에서 우리가 기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관성 때문이죠. 자, 그럴 땐 20A짜리 전동기인데 얘가 막 100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 전류할 때보다 기동 전류가 뭐 5배 든다. 뭐 이제 그 전동기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뭐 7배가 든다.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동기에다가 전원에서 전선을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20A짜리로만 하면 실질적으로 되는데 처음 기동할 때만 100A가 필요하다 보니까 20A로 설계를 하면 전선이 뭐 화재가 위험성도 있고 허용 전류를 초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100A로 그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A로 도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30초, 20A는 10시간 쓰는데 이걸로 설계를 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동 전류를 줄이자. 처음에 이 전류가 많이 드는 걸 적게 드는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기동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류를 하나 봐볼게요. 우리가 전전압 기동 또는 직입 기동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쉽게 말해서 나는 피지컬로 때우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편법이나 행위 쓰지 않고 그냥 100A 설계해서 100A 전류 보낼 수 있도록 다 장비랑 뭐 전선, 경로를 마련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이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주 작은 전동기에만 설계를 합니다. 뭐 1마력 이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5.5마력 이하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거 우리 이론에서 배우는 이 기기의 용량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실무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우리가 아주 작은 기동 전동기만 그냥 바로 한 방에 떼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가 훨씬 큰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압도적으로 이 Y 델타라고 하는 기동법인데 우리가 세모가 아니고 Y 델타죠. 이제 우리 Y 결선, 델타 결선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 Y 델타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건 뭐냐면 Y 결선 할 때는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압이 큰 결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 델타는 뭐죠? 얘는 전류가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루트 3배만큼 컸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큰 기동 방법, 그러니까 결선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Y 델타로 운전을 해버리면 전류가 적게 들어가겠구나 해서 사용하고 된 게 Y 델타법입니다. 즉 얘는 Y의 결선 상태에서 기동을 하면 전류가 조금밖에 안 가니까 전류를 조금만 공급해서 기동을 천천히 시키고 얘가 속도가 좀 붙으면 이제 델타 결선으로 바꿔서 얘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전원을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유도 전동기인데 원래 여기가 그냥 우리가 이제 그리기 쉽게 하면 이렇게 코일이 3개가 있습니다. 다 삼상이니까 얘가 이제 부하해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차이인데, 우리가 여기 뒤를 이렇게 이으면 이게 Y결선이죠. 아이고. 자, 또는 이렇게 이으면 델타 결선이잖아요. 아,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를, 여기 Y가 될 수도 있고 델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Y결선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온오프가 되는 애를. 여기를 만약에 얘를 닫으면 여기 뒤에가 잘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개방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얘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지금 Y결선이잖아요. 혹시나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Y결선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델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전선 그냥 무시하고 막 이을게요. 막 꼬아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막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온오프를 달아놔요. 여기다 달까요? 이렇게 해놓고, 평상시에는 얘를 차단해가지고 Y로 기동을 하다가 이제 얘가 속도가 좀 붙으면 얘를 차단하고 얘를 열어줘서 델타로 기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델타를 이렇게 연결해 놓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Y 델타 결선 배울 때 제가 우리 그 임피던스 합성했잖아요. 그러면 합성이 아니죠. 우리가 Y 결선일 때 임피던스랑 델타 결선일 때 임피던스를 교환할 때 우리가 거기 내용 중에 Y 결선 시의 전류는 델타 결선 시의 전류보다 3분의 1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증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Y 델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기동 대비 Y 기동을 하면 델타보다 3분의 1만큼 작잖아요. 그래서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동 토크라는 게 보통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을 하는데, 얘는 전류랑도 비례를 하거든요. 전류가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기동 토크도 3분의 1로 줄어요. 그럼 토크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멘트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처음에 들 때 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동 토크가 세면, 아까 우리가 이제 회전자라고 했을 때 얘를 원래 기동 토크가 약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토크가 세면 얘가 막 세게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근데 전류를 줄였더니 토크도 줄어요. 하지만 전류가 많이 드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동을 천천히 시키면 되니까 그냥 기동 토크를 같이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압은 우리가 루트 3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델타 기동 대비 Y 기동이에요. 즉 기동을 할 때 이만큼 준다라는 건데, 항상 그 전원에서의 전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얘는 지금 선전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하로 Y 개념으로 볼까요? Y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 여기에 임피던스들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간 전압보다 상전압이 루트 3배 줄었으니까 루트 3분의 1로 줄은 거고,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는 Y 결선보다 전류가 3배 많죠? 근데 지금 기동대를 말하는 거니까 3분의 1만큼 작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니까 얘네는 꼭 수치를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동 보상 기법이 뭐냐? 얘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는 이제 더 안 중요하니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쉽게 생각하면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냥 잘라버리고 여기에 그냥 변압기를 달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회로를 자를 수 있게 해놓고 변압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애초에 전압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낮추면 여기 가해지는 전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애초에 전압을 다운시켜서 공급을 하고,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차단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그래서 처음에 기동할 때 이렇게 기동하다가 이제 기동 다 되면 잘라버리고 델타 결선으로, 그러니까 그냥 결선인 그 원래 경로대로 전류를 공급해주게 되는 거죠. 뭐 안 중요해서 그냥 이름만 외우시면 됩니다. 4개 이제 이름 물어보는 건 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보상기, 리액터 기동법은 뭐냐면, 리액터는 우리가 요 리액턴스 성분이잖아요. L 성분이죠, L.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리액터를 설치해놔요. 그 다음에 기동할 때는 전압 강화를 일부러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달았으니까 당연히 전류는 전압에다가 임피던스를 나누든 뭐 리액터를 나누는 거니까, 얘를 지금 우리가 추가했잖아요. 뭔가 그 리액터를. 그래서 되게 낮춰서 우리가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경로를 2가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얘네를 다 잘라버리고 기동되면은 정상적인 전류를 보내주게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히 설명했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 아니면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법이에요. 이제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쉽게 생각하면. 자, 기계적 제동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있으면, 정면으로 볼까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이렇게 자전거 원래 브레이크가 핸들에 있는 브레이크 손잡이 잡으면 얘네가 이렇게 조여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리고 얘가 밀려가지고 이 패드로 마찰력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기계적 제동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제 발전 제동은 뭐냐면, 우리 발전과 이제 회생을 같이 배우면 좋은데, 발전 제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원에서요, 지금 전동기를 돌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하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 우리가 전류를 공급하면 그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갑자기 또 왼손 오른손 힘드네. 왼손 오발이었나요? 왼발 오전? 제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잠깐 이거 손으로 보면 되는데, 오른쪽이 발전기인가 보네. 자, 왼손 법칙으로 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FBI에 의해서, 혹시나 오른손님 죄송합니다. 빨리 이게 꼭 말하면서 하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보내서 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하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 전원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전류가 차단이 됐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얘는 일단 돌고 있던 놈이니까 한동안 돌 거 아니에요. 이 도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얘가 발전기가 돼버렸죠. 전류를 넣을 때 왼손 법칙이었는데 지금 전류를 끊어버리면 얘가 어떠한 힘에 의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번엔 오른손 법칙이 돼가지고 얘가 전류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회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따는 게 편하겠네요. 만들어 놓고 우리가 또 저항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류가 다 여기 지금 저항으로 소비돼 버리니까 열로써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전원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전동기가 돌아가다가 전원을 자르면 얘가 발전기로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힘을 받아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발전되는 에너지를 저항으로 우리 열로써 소비시키는 게 발전 제동이고, 당연히 별로 쓰잘데기 없으니까 안 쓰죠. 뭐 특별히 쓰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똑같은 방법인데, 이 전류 저항에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배터리를 하나 달자. 배터리를. 그래서 만든 전류를 배터리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생 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걔는 또 이름을 약간 다르게 붙였던 것 같은데, 회생 제동을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 발생되는 전류를 다시 배터리로 충전을 해가지고 최대한 전비라 그러죠. 연비가 아니고 전비를 좋게 하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 때문에 멀미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못 타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역상제동이라는 건 뭐냐면, 전원선을 2개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RST라고 하면 안 돼. L1, L2, L3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3상을 쓰면 쉽게 말하면 델타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 세 가닥 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여기서 부하에 이렇게 전동기 연결이 돼 있었죠. 그럼 이 중에 쉽게 말해서 2가닥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빨간 선대로 운전하다가 우리가 여기 딱 끊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회전자가 있고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려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돌죠? 신기하게 도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자석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자석이 안에 그 자개가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이렇게 돌려나? 네. 이렇게 빙글빙글 자석이 돌면 빨간 것도 따라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N극과 S극의 전자석이 계속 바뀌어서 도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만약 두 가닥을 바꾸는 순간 얘 자석이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돌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방향이 이 RST 그러니까 선 세 가닥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교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건데 얘가 두 가닥을 바꾸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거죠. 그 픽시 자전거인가요? 그 페달 뒤로 돌려가지고 브레이크 하는 거. 정말 많이 타고 다녀서 좀 짜증나는데. 죄송합니다. 타시는 분들. 애들이 자꾸 제 앞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급브레이크 많이 밟아가지고 이렇게 돌던 걸 이렇게 돌리려 그러면 엄청나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상제동은 전기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 엄청 과부하가 걸리는 제동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제동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전류 제동이 제일 어려운데 와전류는 쉽게 생각하면 유도기전력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유도기전력이 방향이 반대로 생겼잖아요. 원래 방향에서. 그러면 얘 때문에 생기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있잖아요. 이 전류를 이용해서 제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의 흐름과 반대가 되니까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얘는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도전동기 중에 단상인 유도전동기가 있어요. 이제 단상 손 두 가닥으로 이제 유도전동기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그 기동할 때 이제 장치가 필요한데 얘는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외울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전기 기사에도 무지 많이 나오고 요 소방 기사에도 꽤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큰 순서예요. 순서만 외워주시면 되고 반발 기동령이 제일 크다만 안 외워주시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요게 좀 요거만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토크가 크다.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 동기 속도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전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가 N극 S극이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좀 회전력이 잘 안 보여서 자개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게 회전하는 이 속도가 동기 속도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자석이 실제로 회전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 안에 있던 요 회전자가 얘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겹쳐가지고 같은 속도로 돌면 좋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물건이 있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석이 있어요. N극 S극이 아닙니다. 얘 파란색의 자석이에요. 얘가 이게 딱 갖다 대면 붙은다 칠게요. 얘가 이렇게 근처에 가면 얘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탁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자석은 되게 세다가 이렇게 탁 움직인다고 빨간색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동시지만 얘가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자석이 자개가 돌지만 이 회전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따라가요. 이해되시나요? 완전 똑같이 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따라가는 속도를 우리가 이제 회전자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아까 결국 제가 이렇게 자개가 빙글빙글 도는 건 전자석이 N극 S극이 바뀌면서 돈다 그랬죠. 근데 N극 S극이 바뀌는 이유가 교류가 일로 흘렀다가 절로 올렸다가 이제 극성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극성이 바뀌는 속도를 우리는 주파수로서 표현을 했었죠. 우리 주파수 이거잖아요. 결국 그 주파수가. 그래서 우리가 120 곱하기 주파수를 우리가 극수, 쉽게 말하면 자석의 개수입니다. 자석의 개수로 나눈 게 동기 속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석이 많으면 동기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얘가 도는 건 360도고 이렇게 여기에 자석이 많아지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NS 바뀌어지는 위치가 더 줄어드는 거여가지고 실제로는 극성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얘가 이제 자개가 도는 속도고 자개가 돌 때 우리가 회전자가 따라가는 속도는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겠죠? 요 S입니다. 이 작은 속도는 우리가 1 슬립,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5%만큼 느리다라고 하면 100-5가 되는 거죠. 우리가 1로 쓰니까 1 0.05, 즉 원래 우리가 동기 속도의 9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슬립. 자, 그 다음에 이제 Y 델타 유도 전동기의 제어 회로에 뭐가 어떤 장치가 적용이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 Y 기동으로 기동하다가 어느 순간 델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바뀔 거냐? 우리가 이걸 타이머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타이머가 필요하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부하 중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잖아요. 아까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는 애들 있었죠. 이렇게 경로를. 이게 전자접촉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해서 우리가 회로를 온오프 해주는 애들을 전자접촉기라고 하고 그리고 열동계전기는 우리가 이제 THR이라고 부르는데 THR은 우리가 여기다가 쉽게 생각하면 과전류가 흐르면 열받아가지고 회로를 끊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앞에 끊어주는 장치가 있어서 얘가 열받으면 바이메탈이 붙어서 동작해라 하고 이 회로를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 회로의 변경용 또는 얘도 마찬가지죠. 회로의 온오프용, 얘는 이제 과부하에 대한 보호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자세히 한 것 같은데 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를 Y 델타 기동으로 방식으로 기동할 때 전류 IA와 기동할 때의 전류가 이제 Y 결선일 때의 전류겠죠. 그리고 델타 결선으로 직입할 때의 기동 전류 I2의 관계는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할 때 I1, I1이 앞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입이 크니까 I2보다 I1이 작은데 얼마만큼 I1이 작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더 작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전류는 항상 3분의 1만큼 작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력이었죠? 꼭 외워주세요. 아주 뭐 설명 드릴 것도 없네요, 이건. 자, 회전자 속도가 1700일 때 이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얼마냐? 회전자가 느린 놈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속도가 우리가 NS는 P분의 120F고 회전자의 속도 S가 P분의 120F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1 슬립이라고 하는 회전자 속도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회전자 속도가 1700이고 색깔을 좀 바꿔서 1700이고 어디있죠? 슬립이 5.6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는 지금 고정값이니까 뭐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얘네를 우리가 NS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NS니까 우리가 얘를 넘겨서 N을 1, 가로가 필요 없군요. 1-S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얘가 이제 NS가 되고 우리가 얘를 1700에 1-0.056이죠. 5.6%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1800 RPM인 답이 4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